안녕하세요. 제주 많은 형아입니다. 4.3 이야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4.3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하셨죠. 임기 중에 2번이나 오신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신데 정말 감동적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 자, 오늘은 대략적으로 4.3 사건의 흐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음 편부터 이제 좀 깊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해도 이렇게 짧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3.1절 발포 사건, 경찰 발포 사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947년 3월 1일은 해방 후 2번째 맞는 3.1절이었고요. 제주에서도 곳곳에서 3.1절 기념식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1절 기념식을 준비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공산주의자였고요. 3.1절 기념식이 끝나고 나서 미군정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가두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군정에서는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이 문제 때문에 몇 차례 만나서 협의를 가졌었는데 합의점은 찾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에서는 기념식은 허가하지만 시위는 허가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이었고, 준비하던 사람들은 예정대로 강행하겠다 하고 있었어요. 자,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식을 하는데, 사건은 사람들이 제일 많았던 제주 읍내의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일어나는데요. 기념식이 끝나고 가두 시위를 하러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게 합의도 안 되고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진행이 됐으니까 경찰들도 꽤 많이 나와 있었고요. 그런데 이 말을 타고 있던 기마경관의 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이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경찰은 치인 줄 몰랐대요. 그리고 그냥 가니까 옆에 있던 어른들이 애가 다쳤으니까 애를 보면서 얘기를 했겠죠. 애가 치였는데 그냥 가면 되겠냐고 했겠죠. 근데도 이 경찰은 무시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다 몰려와서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하니까 이 경찰은 말을 몰아서 경찰서로 도망을 가요. 그랬더니 이제 시위대들이 이 경찰을 쫓아가면서 돌도 던지고 야유도 하고 욕도 하고 항의도 하고 이러면서 쫓아갔겠죠. 경찰서에 있던 경찰들이 소란스러워서 봤더니 경찰이 경찰서로 도망오고 있고 시위대가 막 돌도 던지고 욕도 하고 이러니까 경찰서를 습격하는구나 라고 오인을 하고 바로 발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6분이 돌아가시고요, 6분이 또 다치게 돼요. 이렇게 이 경찰 발포 사건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 중에는 15살짜리 학생도 있었고요, 또 젖먹이 애를 안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미군정은 총을 쏜 건 잘못했지만 정당방위였다 라고 하면서 이 일을 시위대에 의한 경찰서 습격 사건으로 규정을 해버리고 시위 주동자들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더 반발하는 도민들은 3월 10일 민관 총파업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데요. 이 총파업에 참여한 사람이 제주도에서 직장 다니던 사람들의 95%가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청 공무원
부터 시작해서 학교 선생님, 우체부 할 거 없이 군경만 빼고는 다 거의 다 참여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심지어는 경찰 중에 한 20% 정도는 이 총파업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세게 항의를 하면서 파업까지 하면서 했는데, 미군정에서는 더 강경하게 나와요. 3월 15일부터 4월 10일까지 잡혀간 사람이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파업에 참여했던 경찰관 66명을 파면시켜 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도민들은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거세게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들의 항의는 더 거세져 가는데 경찰은 60명이나 넘게 파면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육지에서 경찰과 더불어 서북청년단을 들여옵니다. 서북청년단이 들어와서는 훨씬 더 탄압이 심해지죠. 이 심해지는 탄압이 1948년 3월에 가서는 조천중학원에 다니던 학생이 고문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요. 또 모슬포 지서에서도 한 분이 고문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한림 지역에서는 서북청년단의 폭행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3월 한 달 동안에만 3분이 이렇게 고문치사, 폭행치사 돌아가시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남조선 노동당, 그러니까 줄여서 남노당이라고 하죠. 김달삼이라는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한 350여 명 되는 분들이 경찰지서 12곳을 습격을 합니다. 당시에 한 24개 정도 됐다고 하는데 반을 습격을 한 거죠. 그리고 경찰관, 또 서북청년단, 대한독립, 촉성국민회, 이런 우익단체 인사들의 집을 습격을 해서 가족들까지 다 처형을 해버려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미군정과 무장대와의 대립이 엄청 심해졌죠. 그래서 군인들하고도 엄청 전투가 치열했고요. 4월 한 달 동안에만 전투가 엄청 많이 일어났고, 또 상호 간의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해요. 수십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구연대, 제주 구연대 사단장으로 있던 김익렬 중령이 이거 더 이상 피해를 내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무장대 대장 김달삼을 만납니다. 그래서 평화회담을 하고 와요. 72시간 내에 무장 해제하고 전투를 중단하자, 이렇게 평화회담을 하고 오는데, 당시에 그 한국 경찰 최고 책임자였던 조병옥 경무부장은 이 상황을 굉장히 탐탁지 못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강경하게 대처하기만을 바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탐탁지 못하게 생각을 했는데, 5월 1일에 그 우익청년단체 사람들에 의해서 오라리 방화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 오라리 방화 사건으로 인해서 평화회담은 결렬이 돼요. 그리고 이 김익렬 중령은 여수 14연대로 전출당하게 되고, 그 후임으로 박진경 중령이라는 사람이 오게 되는데, 또 이 사람도 엄청 강경하게 진압을 하는 바람에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되죠. 이 오라리 방화 사건으로 평화회담이 결렬이 되고, 한 9일 후죠. 5월 10일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이 있었잖아요. 이 총선에 제주도가 선거구가 3개였는데 무장대에서 2개 선거구를 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두 개 선거구는 무효가 됩니다. 예. 무효가 돼버리고 이 사건을 미군정에서는 예, 아주 심각한 도전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굉장히 강경하게 진압을 하려고 했고요. 또 예,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 대통령도 안 좋겠죠.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제주도 사태를 완전히 진압을 해야 미국의 원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가혹한 탄압을 군에 지시를 합니다. 뭐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이게 처음 시작부터 계속 상호 간에 예, 더 화가 나고 뭐 이래서 일이 커져가는 거예요. 1948년 8월 21일 해주에서 남조선 인민대표자 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무장대 대장이었던 김달삼이 참석을 해요. 참석을 해가지고 4.3 사건의 정당성 그리고 이 성과에 대해서 막 연설을 하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아주 더욱더 강경하게 진압을 해야겠다, 제주도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정작 이 김달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장대에서도 후임으로 이덕구라는 사람이 예, 대장이 되게 되고요. 어쨌든 이 8월 해주 사건으로 인해서 예, 더 강경하게 진압을 해야 될 대상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11월 17일 계엄령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초토화 작전이 시작이 되죠. 이 초토화 작전이 시작되면서 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 나가게 되는데, 그 해안에서 5km까지 예, 5km 위로 이제 중산간 지역은 다 무장대로 간주하겠다. 예, 다 쏴 죽일 거니까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해안 마을로 내려오게 되는데, 뭐 이 소개령을 이제 듣지 못하고 마을에 남아 있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또 곧 잠잠해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어디 동네 굴에 숨었다가 또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이야기는 예, 그 전에 제가 삼춘 노래 얘기해 드리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영화 지슬이라는 게 영화 지슬이 이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 중산간 마을에서 굴에 숨어 있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 얘기거든요. 보시면 4.3을 이해하는데 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굉장히 상징적으로 4.3 전체를 표현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48년 10월부터 49년 3월까지 이게 한 5개월 정도, 이 5개월 정도 사이에 죽은 사람이 25,000에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초토화 작전 이전에 죽은 사람이 한 1000여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4.3 기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초토화 기간에 죽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예, 가족 중에 한 명만 없어져도 빨갱이 가족이라고 다 죽여버리고요. 또 뭐 무장대 하고 접선했다 하는 소문만 들려도 예, 그 마을을 다 초토화 시켜버리고요. 뭐 길 가다 한 3명만 모여 있어도 그냥 작당 모여 한다고 예, 죽여버리고요. 뭐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 그 학살의 증언들이 있지만, 이 시리즈 전체에 거쳐서 그런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초토화 작전이 펼쳐지면서 중산간에 있던 마을들이 뭐 한 100여 곳이 다 불태워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또 아까 남아있던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요. 그렇게 초토화 작전이 펼쳐졌고요. 1949년 3월달에 내려오면 살려주겠다라고 군에서 선무작전을 펼칩니다. 이 선무작전이 그래도 꽤 먹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백기를 들고 내려왔고요. 내려온 사람들, 내려오면 살려주겠다고 잘 막 선처를 해줄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내려왔으니 굉장히 강경하게 처리를 해요. 그래서 제주 읍내에 있는 뭐 주정공장 같은 데다 가둬놨다가 다 군법회의에 해부해서 재판을 받고 뭐 유죄 판결 받은 사람도 엄청 많고요. 한 1600명이 이제 육지 수용소로 유죄 판결을 받고 끌려가는데, 이분들이 뭐 죄명이 뭔지, 제목이 뭔지, 뭐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전혀 모른 채 잡혀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육지 수용소에 내려가지고 수용소 들어가면서 거기 간수한테 들었대요. 너는 죄명이 뭐고 몇 년 형이다, 이런 얘기를 수용소 들어갈 때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또 그분들 또 나름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예회복을 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949년 3월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6월 7일 결국 무장대 대장 이덕구가 사살이 돼요. 이 사살이 되면서 사실 이 무장대 대장 이덕구가 갖는 그 뭐 상징성, 영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뭐 무장대 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주도민들, 또 군인들, 경찰들한테도 이 이덕구의 사살은 굉장히 큰 의미로 와닿습니다. 이 이덕구는 사실 경찰 작전으로 사살되게 됐는데, 군에서도 막 이연대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덕구를 사살했다, 막 이렇게 떠벌릴 정도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고요. 이 무장대장의 사살로 인해서 4.3은 끝나는구나 했는데, 50년 6월 25일 또 전쟁이 발발하죠. 이 전쟁 발발로 인해서 예비 검속이 이루어지고요. 또 이 예비 검속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사상 관련자들, 혹은 그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예비 검속 얘기도 또 시리즈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빨갱이 섬이라고 치부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됐었는데, 또 전쟁이 나니까 제주 사람들이 해병대로 입대를 해서 큰 활약들을 펼치죠. 전에 그 해병 혼탑 얘기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해병대 3기 4기로 한 3,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입대를 하셔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이 되셨고, 그 인천 상륙작전이 뭐 성공적으로 되는 바람에는 아니죠. 예, 성공적으로 되면서 9월 27일 날 중앙청에 태극기도 꽂게 되고요. 그 한국전쟁 기간 동안 육군, 해병대 뭐 이런 데로 제주 사람들이 이제 입대를 해서 참전을 한 게 10,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 아니에요? 예, 빨갱이 섬으로 치고받던 사람들인데, 또 공산주의자와 대립된 전쟁에서는 또 아주 큰 활약들을 하셨습니다. 이 전쟁 중인데도 예, 무장대 토벌은 계속 됐어요. 특수전, 예, 전문 부대 뭐 이런, 예, 특수 부대들을 막 투입시켜 가지고 한라산에 들어가서 그 남아있던 무장대 잔당들, 예, 빨치산들을 토벌하는데 계속 힘을 썼었고요. 결국에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종령이 풀리면서 4.3은 끝이 났다. 7년 7개월 동안에 일이 마무리됐다. 뭐 이렇게 4.3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종령이 해제되면서, 예, 제주 성곽을 경비하는 일들도 도민들이 했었거든요. 예, 양민들이 했었고 그게 없어졌어요. 예, 성곽 보초가 없어졌고 또 그 불타서 100여 곳이 없어졌잖아요. 중산간 마을이. 거의 재건 사업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살던 마을로.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를 4.3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법에서. 근데 뭐 1967년 4월 2일에 1957년 4월 2일에 그 무장대, 마지막 무장대 오원건이라는 사람이 생포되게 됩니다. 저 구좌읍 송당리에서.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에는 아예 무장대 세력이 없어지는 걸, 완전히 공산주의자들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으로 보는 분들도 많아요. 마지막 무장대가 없어질 때까지를 4.3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예, 대략적인 4.3 사건의 흐름인데요. 사건들이 이렇게 흘러갔다, 뭐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살의 증언들은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고요.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어지실 것 같고,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예, 이 4.3 사건이라는 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게 됐는가, 뭐 그런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